송원재TV 시작합니다. 재보궐선거 투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지금 오후 1시 현재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14.88입니다. 이게 사전투표하고 합한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34.4입니다. 인천 강화군수 47.7입니다. 전남의 곡성과 영광군수는 각각 56%, 60%입니다. 60.6%입니다. 전남 지역의 투표율은 높은데 지금 서울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승부처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인천은 그래도 47.7%, 60%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부산 금정구청장이 34.4%입니다. 이러면 50%가 채 되겠느냐. 이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사전투표율은 높았습니다. 이 부산 금정구청장. 그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지금 본 투표율이 이렇게 낮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초박빙의 승부였다. 마지막에 투표율로서 금정의 주민들이 대거 투표에 나서줌으로써 이 투표율이 높아져야 이 국민의힘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좀 큰 차이로 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투표율이 현재로서는 낮다.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니까 아직은 충분히 기다려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전체가 어젯밤 늦게까지 이 금정에서 마지막까지 뛰고 또 뛰었습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믿어달라라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명 문의조 처벌을 위해서 좀 실망했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한 번 더 믿어달라. 당정 화합을 해서 제대로 정치개혁, 이 국정쇄신을 해 나가겠다.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다시 이렇게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이 두 곳은 국민의힘이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재보궐선거,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선거다. 국정 전체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선거는 아니었는데 이재명과 조국이 구속이 되어야 될 이재명과 조국이 이 선거에 올인을 하면서 지금 이게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당정 갈등, 여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이 선거 결과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입니다. 강화군수는 좀 넉넉하게 이기지 않겠느냐. 금정구청장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어느 정도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지금 당정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라는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만약 지게 되면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당장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 일부에서는 갖가지 지금 또 김옥균 프로젝트가 등장을 합니다. 되지도 않을 김옥균 프로젝트입니다. 3일 만에 한동훈을 끌어내린다. 안 되니까 30일 만에 끌어내린다. 100일 만에 끌어내린다. 저게 제가 저런 사람들을 꽤 많이 그동안 참 많이 봅니다. 그냥 당대표가 누가 되든 거의 반대합니다. 무조건 끌어내립니다. 처음부터 끌어내리겠다. 반대다. 선거에 승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투표에 승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날부터 지금 탄핵입니다. 끌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불법 집단입니다. 민주적인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잘 되짚어 보시면 이 어떤 당대표가 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면 승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끌어내리겠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권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를 자신의 이권, 이 정치적으로 또는 뭐 경제적인 이익 불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해서 자신의 이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면 모두 반대합니다. 이게 언론이 또는 정치가, 우리 정치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 이게 장사가 됩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이게 그럴듯하게 비판으로도 보이고 또 뭐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정치로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남을 헐뜯고 해코지하고 이런 정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구태 정치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떠넘긴다. 한동훈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지면 한동훈 끌어내리자. 어떻게 끌어내리겠다.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지도 뭐 방법도 없습니다. 뭐 그냥 물어뜯고 헐뜯기 하는 겁니다. 한동훈을 끌어내릴 수 있었다면 벌써 끌어내렸을 겁니다. 못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냥 이 사람들은 이 또 지나도 한 달 뭐 몇 개월 더 지나도 계속 한동훈 반대입니다. 한동훈 끌어내리겠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의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제 앞에서 그냥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과의 독대도 기다리고 있고, 이게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겨야 당정 관계가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불필요한 한동훈을 끌어내리지도 못하면서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 이런 불필요한 상황 없이 좀 안정된 국면에서 의료 대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서 정리를 해 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정치는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선거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왜 졌느냐? 지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보면 왜 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당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동훈이 밉답니다. 인상비평이라고 하죠. 인신공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 협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정도입니다. 한동훈이 결격 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한동훈이 지금의 국민의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정치 개혁에 또 정치에 있어서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꼭 저래야 하는지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의 미스,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노련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장 나은 지금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 방향에서의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메시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 판단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동훈을 쳐내기 위해서는 뭔가 설득력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헐떡깁니다. 뭐 또 비대위 가자입니다. 어떻게 비대위 갈래 하면 답도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허물어 보자.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소위 친한계 최고위원들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뒷조사를 해서 나올 게 있고 한동훈을 뒷조사해서 뭔가 때려 팰 게 있다면 벌써 다 나왔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이야기하는 것,
5%, 10% 언제나 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을 지켜온 이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지층의 요구를 들으면 때로는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치에서 지는 선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일부 전통적인 지지층의 욕을 먹더라도 외연 확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도 지는 선거, 지는 정치하면 이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지는 선거를 하면 결국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내가 표를 줘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정치를 하라.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져버리고 정치에서 지는 민주당에게 제압당하는 이런 정치를 하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길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봅니다. 한동훈 뭐 인신공격 무조건 안 된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태균의 그 오빠 논란이 어제부터 일었는데 이게 친오빠냐 윤 대통령이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그 해명이 그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 다른 말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명태균이 윤 대통령과 관계되는 거 또 터뜨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저 정치 브로커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 이게 지금 오빠 논쟁이 일어나는 이게 이 친윤 일부들을 나서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까? 명태균이 제압이 됩니까? 이렇게 정치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투표를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저 범죄 집단에 가까운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비주류다. 자기들은 탄압받고 있다. 똘똘 뭉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정치에, 선거에 임하는 겁니다. 모두 감옥에 쳐넣어야 될 사람들인데도 선거, 정치에서 저렇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총선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세상에 정치권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도 다른 걸로 덮을 수도 있고 방탄을 할 수도 있고 비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로는. 왜냐면요, 법도 법치가 정말 중심이지만 크게는 가장 핵심은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을 다른 것으로 또 장점으로 덮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총선에서 졌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 방법 아니고 해결할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한동훈을 쳐내고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이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보인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길을 저한테 누가 제시한다면 제가 한동훈 대표 그만두게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합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권 때문입니다. 모두 장사속 때문입니다. 그걸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걸, 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뭐 그냥 당장 눈앞에 지금 이 이익이 급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끌려가면 이 선거에서, 정치에서 집니다. 지면 전통적인 지지층 외연 확장하는 것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보기 싫어도 지지를 해줘야, 외연 확장에 지지를 해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정치, 지는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는데 이재명에게 지면 뭐 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그냥 잔치합니까? 그냥 뇌피셜 합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정치평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놓고 이 뭐 찬반 논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놓고 찬반 논란 이렇듯이 이 역사 왜곡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뭐 문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과 정치는 다릅니다. 한강이 역사 왜곡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받으면 될 일입니다. 문학이 영향력이 크지만 한강의 소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됩니다. 그 역사 왜곡은 비판받으면 됩니다. 한강이 뭐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 현대사의 문제를 잘 집어냈다면 또 그걸 보고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학은 문학일 뿐입니다. 문학은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평화가 왔습니까? 남북 평화 핵이 오히려 더 조장됐습니다.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사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건 정치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이지만. 가수 나훈아 남진을 놓고 나훈아가 좋다 남진이 싫다 남진이 좋다 나훈아가 좋다 뭐 노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꼴보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와 역사는 정치는 과학이어야 합니다. 정치 평론은 과학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 싫고 꼴보기 싫다고 안 들으면 그만이냐? 아닙니다. 그 책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옵니다. 이 선거의 책임,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고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 평론은 과학이어야 합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검증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계속 바꾸어가면서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유튜브는 오락도 있고 뭐 종교,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있고 마음껏 바다입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평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붙이면 그건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정치 오락이라고 하든지 뭐 종교 정치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평론, 정치 보도가 되려면, 시사 보도가 되려면 최소한의 과학적인 자세,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도 그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안 없이 인신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총선에서 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 길이 있다면 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윤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를 이거 지금 비호를 하고 있는데 뭐 비호를 하고 여론전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권에서는 김건희 이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전혀 지금 돋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지금 저렇게 허우적대는 걸 보면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부산 금정구청장 이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높아진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폐륜적이고 거짓 사기쇼를 벌이는 곧 구속되어야 할 이재명 조국에게 표를 줘서는 힘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명계 민주당의 의원입니다. 더 여민 포럼 여기에서 오늘 이재명이 그 선거법 위반
그 1심 구형이 2년 징역형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이제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걸 앞두고 오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뭐 법조인들이 이 토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위정교사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런 토론회를 열겠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 정치인들의 공세라면 같은 맞공세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근거를 왜곡해 가면서, 법을 왜곡해 가면서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정치적 공세, 공방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과학입니다. 법은 합리성입니다. 법은 전 국민 누구나 봐서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명문화시키고 판결이 그렇게 어렵지만, 길고 어렵지만 정밀한 이유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심정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겠지만 머리로는 다른 모든 사람이 봐서 저건 사형을 당할 만하다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뭐 무당같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의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현 정권 때 소위 언론의 문호를 개방해 버렸습니다. 인터넷까지를.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가짜뉴스가 성행하게 될 거다. 뉴스의 형식을 빈, 말씀드린 대로 뭐 사이비 종교, 오락, 뭐 오락에서 굳이 팩트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학에서 정밀한 역사 인식까지를 문학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겠습니까? 나훈아 남진 가수에게 뭐 정말 뛰어난 정치적 균형감, 역사적 판단력을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노래 그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를 표방하면서 정치평론이라고 하면서 전혀 뭐 오락 같은, 뭐 우스갯소리 같은 이런 가짜 거짓말, 뭐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노무현의 대답이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느냐. 일단 가면서 이 대책을 마련하자. 그 대책이 이 가짜뉴스 방지법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 그걸 아직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노무현 때의 일입니다. 로스쿨이었습니다. 저렇게 로스쿨을 만들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양산이 될 것이다. 변호사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뭘 하겠느냐. 이 사법 방해를 할 것이다. 소위 뭐 위증이라든지 이 재판 지연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사법 방해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 기자들처럼, 사이비 기자들처럼 사이비 법조인들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때도 노무현의 대답이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잠 못 담그느냐. 해보자. 해보고 대책을 세우자. 그 대책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사법방해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안은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를 못합니다. 사법방해, 가짜뉴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변호사 이야기를 집중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팩트를, 법리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이 정치인들은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이 뭐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 평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뭐 무슨 소리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한 변호사입니다.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 법조인들도 뭐 친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법조인이 여기에 가겠습니까? 이런 토론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억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건 실무자급인 직원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직원과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함께 일을 했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정도의 발언이다.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 변호사가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건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처음부터, 이 재판이 시작될 처음부터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뜻은 없었다. 얼떨결에 이게 좀 뭐 흥분하고 격해져서 내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사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다. 이 실수가 좀 있었다. 처음부터 이랬다면 지금 이 양홍석 변호사가 지적하는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좀 있긴 했는데 이게 당선의 목적은 아니었다. 소위 얼떨결에 한 것이다. 다 그런 전략을 씁니다. 주로 이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걸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재명은 처음부터 딱 전체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딱 잡아뗍니다. 왜 잡아뗐습니까? 대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대장동에게 엮이기 싫어서, 백현동에 엮이기 싫어서입니다. 처음부터 이재명이 실수였다, 조금 실수를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지금 양홍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을 이렇게 합니다.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별하게 뭐 단지 함께 일은 했을 수 있지만, 이건 이재명이 나중에 재판 마지막에 와서 이제 명백한 증거 앞에 날뺨할 때 나온 태도입니다.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법조인이. 이건 뭐 정치꾼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음,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을 갖고 정당 후보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취지입니다. 논조입니다. 이 양홍석 변호사와.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100만 원 이하 벌금형 때리라, 이 소리입니다. 이 지금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걸 놓고 지금 100만 원 이상을 때리게 되면 434억 원을 토해내면 민주당 망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정당 중립을 훼손할 수가 있느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이게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충돌한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전부 궤변들입니다. 거짓말과 참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충돌합니까? 표현의 자유는 참말을 많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거짓말을 보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단속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죠. 제가 가짜뉴스 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가 예쁘고 귀엽지만 인권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가짜방송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이 선거법상의 거짓말이 왜 충돌합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을 더 단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좀 잘못은 했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때리면 민주당이 망하니까 그렇게까지 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또 토론회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제가 앞에 이 민주당 쪽의 의원들, 법조인들, 민주당 쪽에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뭐 말은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면 될 일입니다. 이 김종철 교수,
대선이라는 헌정질서 핵심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당선 후보가 아닌 낙선 후보에게 선거 범죄 굴레를 오용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적 제거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종철 교수, 그럼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선거법, 어떤 선거법을 위반해도 떨어진 사람은 다 봐주자 이 소리입니다. 이게 법 전문하는 사람의 지금 논조입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떨어진 사람을 뭐하러 이렇게 처벌하느냐? 이건 정적 제거 목적이 아니냐입니다. 선거에서 무슨 짓을 하고 뭐 돈으로 돈 선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선거에서 무슨 짓을 해도 떨어진 놈은 전부 그러면 처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거 처벌하면 전부 정적 제거입니까? 이런 얼치기, 정치도 모르고 법도 아닌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한 토론회에 나온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팩트를 왜곡하고 법률 사실을 왜곡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